자, 반갑습니다. 게임 그래픽을 위한 3D 그래픽 기초 매핑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저 매핑을 하면서 알아야 되는 이번 매테리얼 에디터에 있는 이 피지컬 매테리얼과 옵션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게 기본 그냥 매테리얼로 들어와서 사실 이건 뭐 변경할 수 있어요. 내가 편한 걸로 변경할 수 있는데 보통 뭐 V-Ray 렌더러를 쓴다. 그러면은 뭐 V-Ray 전용 쉐이더가 있고, 코로나를 쓴다 그러면 코로나 전용 쉐이더가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V-Ray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3D Max가 가지고 있는 이 아놀드라는 렌더러의 종류예요. 그냥 보면 여기 보시면은 아놀드 있고 뭐 ART 렌더러도 있고 스캔라인도 있고 렌더러의 종류인데 그 요즘 3D Max에서 이제 가장 많이 이렇게 좀 밀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전용 그 렌더러로 쓰고 있는 게 아놀드이기 때문에 요 아놀드에 대해서 좀 해놓으면 굳이 막 뭐 Vlay나 뭐 이런 거를 깔고 뭐 그런 거 안 해도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나쁘지 않게 나와요. 좀 어색한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한데 그리고 이 피지컬 매테리얼이 좀 좋은 점이 그 뭐 게임을 한다는 가정하에 게임 그래픽을 한다는 가정하에 언리얼하고 또 거의 똑같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리얼 쉐이더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공부해 놓으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뭐 저 막 게임 엔진을 사용해서 실시간 그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실시간 그것도 하면 되겠지만 아직은 그 한 학기 잠깐 해가지고는 이런 그 기초적인 부분들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좀 심화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노멀 맵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프로세서가 3D Max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뽑아내는 아웃풋을 내는 방법이 모델링하고 매핑하고 매핑하는데 그냥 뭐 기본적인 이제 매핑이죠. 기본적인 매핑해서 그냥 아웃풋을 렌더링을 하는 뭐 그런 형태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는 그 내용 자체가 그래요. 네, 거기서 이제 뭐 노멀 맵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쓰는 경우도 있고 쓰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한데 게임은 이제 거기서 좀 하이폴리곤을 했다면 그걸 다시 로우폴로 해서 하이폴리곤을 이제 저번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노멀 맵으로 추출해서 데이터를 줄여주는 그런 형태로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시간 엔진이죠. 뭐 언리얼이라든지 유니티 같은 이런 실시간 렌더링을 통해서 뭐 아웃풋을 내는데 그 정도까지 가는 거는 중급 과정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돼. 이 3D Max를 하면서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그 뭐 간단하게 이제 그냥 지금 얘기하는 저 아놀드 렌더러를 이용한 그냥 아웃풋 제작, 그 렌더링 이미지 컷을 제작하는 거.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재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조금 평평한 것도 있어야 되니까 평평한 것도 좀 하나 만들어주고
자, 기본적으로 그냥 재질 질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뭔가 효과를 좀 추가해 놨어요. 효과라기보다는 모서리 같은 것들을 좀 추가를 해 놨어요. 자, 컨버트 폴리로 바꾸고, 제품을 찍을 때 이렇게 그냥 이런 판때기를 하나 해서 중간에 이렇게 하면 빛 받는 것도 그렇고 배경 처리 자체가 좀 편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작업들을 많이 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좀 크기를 좀 키워놓고요. 카메라를 벗어나지 않는 정도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형태로. 자, 바닥은 바닥은 얘를 적용하고요. 맵은 체커 같은 얘를 베이스 컬러 맵에, 아,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자, 아이고 이게 잘못 들어갔네. 이렇게 웹을 쓸 때 매핑 좌표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으니까 UVW 이용해서 언랩하면 제일 좋고, 굳이 이제 언랩을 안 해도 되는 뭐 그런 거다 그러면은 이런 박스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도 괜찮겠죠. 이렇게. 네모 좀 반듯하게 들어갈 수 있게. 컬러는 원하는 대로 여기서 색깔 바꿀 수 있고, 스케일도 0.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작게 들어가는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맵 크기에 따른 뭐 그런 걸로 해주면 되겠죠. 여기 맵들도 뭐 쓸만한 게 굉장히 많아요. 보면 노이즈 같은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 범프에서는 또 어떤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봐보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있고 내가 어떤 것들을 썼을 때 어떠한 효과를 내더라 정도를 이해하는 거. 맵의 종류죠. 맵의 종류를 이해하는 것들과 맵 제작하는 것도 맵 제작하는 건데 뭐 종류나 이런 것들에 따른. 여기도 보면 안쪽에 뭐 스케일이라든지 컬러 1이라든지 이런 데다가도 이미지를 계속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겹쳐서 쓸 수 있는 게 꽤나 많기 때문에, 일단 그거보다는 오늘은 이 피지컬 매테리얼이 가진 이런 프리셋 자동으로 만들어 놓은 뭐 이런 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걔네들을 좀 비교를 해가면서, 자, 렌더링을 할 때 우리가 뭐 범프라든지 노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라이트를 하나를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라이트 테스트도 좀 하고요. 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바닥에 반사가 너무 심하다, 맞죠? 자, 바닥에 반사가 너무 심해. 얘를 조정해야 되겠죠. 더블 클릭. 러프니스 또는 글로시네스 바꿔서 작업하실 수 있고요. 뭐 러프니스에서는 얘가 1로 갈수록 수치가 반사를 없애준다 그랬죠. 자, 렌더 이렇게. 나 바닥에 조금 반사가 조금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반사를 조금만 더 만들어 줄게요. 자, 더블 클릭해서 베이직 파라미터에 러프니스 값을 뭐 0.6 이렇게 바꿔줘도 되고, 그 다음 얘는 좀 조금만 더 작게 0.5. 자, 그리고 그림자나 저번 시간에 라이트 하면서 했었죠. 뭐 그림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옵션을 조금만 조절할게요. 그리고 너무
좀 어두운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서 자, 이거를 3000 정도로 올리고요. 인텐시티가 강도죠. 라이트의 강도 이걸 레탱글로 바꿔놓고 그냥 렌더링 해볼게요. 그럼 그림자를 좀 펼쳐준다 그랬죠. 제가 이렇게 그림자를 좀 펼쳐주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너무 어둡다 맞죠? 이게 어두운 이유는 오브젝트를 우리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너무 크게 만들어서 그 뭐 그 얘기 우리가 지금 설치했던 저 포토메트릭 라이트 같은 경우는 크기에 비례해서 들어가는 뭐 그런 걸 그랬죠. 근데 얘가 오브젝트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 빛을 받는 정도값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일단 한 2개 정도 만들어 놓고요. 그냥 강도는 이거보다 조금만 더 올릴까? 일단 테스트 해보고 어드밴시드 레이트레이스 섀도우의 느낌은 어떤지 한번 또 보고 자 됐어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옵션이 반사와 그 질감에 관련된 뭐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여기가 아니지 M 열어서 보면 얘한테 있는 자 러프니스 여기 반사 값이라고 그랬죠. 또는 글로시네스로 해서 얘가 수치를 뭐 0.5 이렇게 가져가면 얘는 글로시네스는 1로 갈수록 반사가 심해지고 러프니스는 0으로 올수록 반사가 심해진다 그랬죠. 그쵸? 그거는 생각하셔서 그냥 하시면 되고 아니면 러프니스만 그냥 고정해놓고 그냥 계속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범프에 노멀 맵 써서 하는 뭐 그런 것들 그런 걸 가장 많이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 라이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저 그 스페큘러 맵, 뭐 AO 맵, 앰비언트 오클루전이죠. 뭐 그런 맵들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데 기초 단계에서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모델링의 형태나 질감,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질감 그리고 비트맵, 그러니까 컬러 맵이죠. 베이스 컬러 맵 그리고 반사 그리고 펌프 질감, 재질에 관련된 질감에 관련된 이런 것들만 좀 조정하셔도 렌더링으로 이 아웃풋을 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지나면은 보다 나은 이제 더 나은 퀄리티를 원한다. 더 많은 퀄리티를 원한다. 그러면 하이 폴리곤 제작을 직접 하고 그 하이 폴리곤에서 뭐 질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만든 다음 그걸 노멀 맵으로 쓰고 또 거기서 뭐 스페큘러라든지 글로시네스 뭐 이런 것들을 알파나 뭐 알파라고 하면 좀 그렇죠. 마스크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특정 부위만 빛을 받는 또는 특정 부위만 반사값이 좀 더 들어가는 뭐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요 이 매테리얼에서 우리가 맵을 쓰는 하나의 이유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 만들어 놓은 질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글로시 페인트 뭐 세틴 페인트, 매트 페인트, 베니시드 페인트 이렇게 있는데 글로시 같은 경우는 좀 아까도 얘기했던 반사기가 좀 있는 그런 것들 색깔은 그냥 회색으로 할게요. 한 번에 보면 더 좋을 테니까 자 얘를 4개였죠. 자 4개를 카피를 했어요. 라이트는 뭐 중간쯤에 있게끔 자 1번은 글로시 페인트 자 2번은 얘를 적용하고 얘는 세틴 하나는 매트 세 번째가 매트
자, 네 번째는 벤시드. 좀 금속기가 있는 뭐 베니시드 코팅된 아무튼 저는 얘를 벤시드 해서 얘한테 적용. 자, 됐어요. 색깔은 다 그냥 까만색으로, 여기도 까만색. 그리고는 지금 뭐 반사값이나 이런 것들은 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효과를 내는지, 어떤 느낌이 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앞으로 좀 돌릴게요. 자, 이렇게 좀 돌려서 볼 수 있게끔. 이 바닥에 이걸 깔아 놓은 거는 오브젝트에 이제 반사되는 정도값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쇼 세이프 프레임 켜서 자, 이렇게. 자, 순서대로 보면 얘가 글로시, 얘가 세틴, 얘가 매트, 얘가 베니쉬. 너무 어둡다, 맞죠? 지금 라이트가 너무 어두워요. 오브젝트를 너무 크게 만들었나봐. 자, 괜찮아요. 뭐 좀 키우면 되죠. 주광만 만, 만 정도. 괜찮아졌다, 그쵸? 여기 보면 지금 요거 반사되는 거 있죠? 요런 게 라이트에 의한 반사. 나 이거 빼고 싶다. 그러면 뺄 수 있어요. 저 네모 박스가 지금 반사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지금 이런 것들이 더 질감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뭐 명확하게 드러내니까 그냥 일단 진행은 하고. 이거는 좀 플라스틱에 좀 가까운, 그러니까 반사가 없는 플라스틱에 가까운 뭐 그런 것들, 그러면 뭐 도자기 정도 되는 뭐 그런 것들. 얘도 좀 유광 처리가 된 이제 뭐 겉에 이렇게 뭐 니스 칠한 뭐 그런 형태. 얘 같은 경우는 좀 금속기가 좀 다분히 들어간 뭐 그런 형태의 그거라고 볼 수 있겠다, 맞죠? 베니시드에 대한 명확한 그거를 좀 한번 찾아볼게요. VARNISHED. 니스 광택제 뭐 이런 거네. 보면 베니시드라는 게 니스 광택제라는 뭐 그런 거예요. 광택제가 좀 많이 발려 있는 뭐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맞죠? 이런 것들을 하나를 골라서 여기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나는 아까 본 것 중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그때 만들었던 그 책상에 있던 오브젝트들 중에 요 정도면은 그 질감 정도가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걸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옵션 세팅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뭐 그저 그 좀 괜찮은 형태 그걸 내고 있다. 얘는 아까 매트였죠. 세 번째 매트의 형태가 내가 원하는 형태다. 3번이. 2번이 아까
세팅이었고, 글로시는 보면 뭐 좀 빛을 좀 더 받는, 얘는 좀 덜 받는, 얘는 안 받는, 얘는 뭐 광택제가 발려 있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여기서 나는 뭐 맵을 제너럴에 뭐 비트맵을 이런 나무 같은 뭐 이런 걸 쓰겠다 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얘를 어디 1번 2번에 이렇게, 그러면 2번만 보면 되겠죠. 자, 렌더링을 할 때,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렌더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여기 에어리어 투 렌더에서 얘를 리전 얘로 바꿔주고, 그러면 이렇게 창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나 여기만 볼 거야. 그러니까 카메라를 고정해 놓고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여기만 보면 돼. 해서 렌더하면 여기만 이렇게 렌더링이 돼. 지금 아까 이제 카메라를 지금 제가 만져가지고 이게 틀어졌는데, 카메라 설치를 안 했네. 자, 카메라를 하나를 설치를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하면 피지컬 카메라가 되죠. 그러면은 막 움직이긴 해도 수정할 때는 퍼스펙티브에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카메라는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가 되게끔 해놓고 전체적으로 렌더를, 자 다시 할 때는 탁 열어서 얘를 뷰로 바꾸고 렌더 해주면은 우리가 다 보고 있던 이 뷰로 그게 되고 렌더링이 되고, 우리가 렌더러를 선택할 때 저 VLA라는 렌더러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게임에서는 뭐 VLA 렌더러나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아니고 언리얼 또는 유니티 둘 중에 하나를 거의 대부분 선택하죠, 보편적으로. 근데 이렇게 렌더링해서 이미지를 뽑을 때는 금방 얘기했던 VLA라든지 뭐 코로나, 아놀드 뭐 그런 렌더러들을 막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쓰는 거는 이렇게 보편화돼서 많이 쓰는 것들은 좀 이유가 있죠. 빠른데 좀 잘 나와. 가볍고 렌더링이 좀 빨라. 근데 효과는 또 좋아. 이런 것들, 이런 노이즈 처리라든지 아니면 끝선에 이렇게 빛이 들어가는 정도 값을 뭐 처리해주는 기능이라든지 그런 게 크게 느리지 않으면서 잘 나와. 그런 이유에서 렌더러를 쓰게 되는데, 보통 저는 계속 VLA를 썼었어요. VLA에서는 뭐 옵션들을 렌더링 옵션에서 어, 거의 다 비슷하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픽셀, 노라이트 기준으로 해서 뭐 몇 개가 들어가고 디퓨저 값은 몇 개고, 이런 것들이 언어만 조금 다를 뿐이지 거의 대부분이 비슷하거든요. 샘플 픽셀 필터가 뭐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를 뭐 이렇게 바꿔주면은 뭐 좀 더 입자가 좀 곱게 난다든지 하는 그런 옵션들이라서, 이런 거는 렌더링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에서 이런 걸 다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니까 어, 저도 저 VLA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세팅이 이걸 수정하면 이렇게 바뀌어. 뭐 또 이런 효과가 있을 때는 이런 걸 바꿔야 돼. 이런 게 있지만 이거는 사실 전 써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비슷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저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거 찾아보면서 수정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물론 시간이 많으면은 이런 것까지 뭐 또 캐치를 해가지고 또 같이 하겠지만 또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그리고 그 전공이란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을 전공했기 때문에
게임 업체에 있었죠. 렌더링을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렌더링 할 일도 많이 없고.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업체에서 이렇게 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찾을 때는 또 하기 때문에 V-Ray로 이렇게 빠르게 좀 작업을 하긴 하는 편인데, 학생들도 이제 본인이 주력으로 하는 툴을 좀 정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주력은 이런 V-Ray 렌더러는 아닌 거죠. 언리얼이나 뭐 유니티 또는 마모셋 같은 이미지를 뽑아내는 그런 엔진이죠. 엔진 렌더러, 그러니까 리얼타임 렌더러고, 이런 거는 이미지를 그냥 한 장으로 이렇게 뽑아내는, 그러니까 2D 기반의 이미지죠. 제가 얘기하는 그 엔진은 3D 기반의 뭐 그런 거고, 뭐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알고,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뭐 이런 회사다. 그럼 그 회사에서는 어떠한 작업 프로세스를 가지고 맵은 어떤 맵들을 쓰고 프로그램은 또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보통 대부분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지브러시, 그리고 3D맥스 또는 마야, 그리고 서브스탠스, 그리고 뭐 블렌더 또는 뭐 포토샵, 그리고 엔진은 뭐 그 회사의 그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엔진이겠죠. 유니티나 또는 뭐 언리얼 정도. 그 안에 이제 플러그인이나 이런 건 뭐 엑스노멀이라든지 뭐 그저 뭐야 UV 펴주는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토폴로지 해주는 뭐 토포건이라든지 그런 또 자질구레한 또 프로그램이 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개인 작업자의 편의에 따라 그렇게 선택해서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처음에 이런 베이스가 되는 그 종합 툴이죠. 3D Max라는 이런 종합 툴을 하나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모델링이 되는 뭐 선의 형태라든지 질감의 형태 이런 것들 만드는 거, 그면 정리하는 거, 그런 것들을 먼저 하면서 이렇게 렌더링 아웃풋으로 스페큘러를 썼을 때는 뭐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뭐 노마를 썼을 때는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그리고 뭐 매핑을 했을 때는 또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는구나. 맵 정리를 할 유닛, 그러니까 언랩 정리를 할 때는 또 반듯하게 뭐 그렇게 해서 면이 유실되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버리는 그런 거 없이 좀 빡빡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에 대한 뭐 그런 지식들이 있어야 되는구나. 뭐 그런 것들을 익혀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후에 진짜 전문적으로 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뭐 전문으로 하는 뭐 그런 과외라든지 뭐 학원이라든지 그런 데 등록해서 하시면 되고. 오늘 뭐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일단은 자 이런 데서 꺼내놓고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질감에다가 이미지를 입혀서 컬러 맵을 입혀서 이런 느낌을 낼 수 있고, 또 뭐 펌프라든지 이런 것들도 얘를 나 좀 질감의 효과를 좀 내고 싶어 라고 치면 여기다가 펌프 맵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포토샵을 열어서 지금 언랩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줄로 1차원적으로 줄로 만들어 볼게요. 오픈 해서 바탕 화면에 집기류 맵에 얘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다가 이 나무 결을 뭐 펌프로 쓰겠다 할 수도 있지만, 이걸 한번 써볼게. 그냥 이 줄을 모드에서 어드저스트 흰색 까만색 디세츄레이션 이건 여기서 이미지 컨트라스트를 좀 높여서 대비를 좀 높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펌프가 요렇게 까만 줄 있죠. 까만 줄에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하면 좀 표시가 많이 나겠다, 그쵸? 얘를 그냥
노멀 맵으로 쓸게요. 그냥 노멀로 좀 바꿔서 이렇게. 자, 세이브 해지 JPG. 원래 텍스처를 이렇게 노멀로는 잘 바꿔서 하진 않아요. 직접 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우드 그거를 잘 나뭇결을 하진 않죠. 그냥 뭐 판자 같은 뭐 그런 효과라든지 뭐 타일링된 뭐 그런 애들을 노멀로 쓰지. 노멀 저장을 해놓고 쓰는 거가 어떤 건지를 한번. 여기서 브릭, 벽돌에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이런 것들을 보통 노멀 맵으로 쓰긴 하죠. PNG를 일단 저장하고 오픈 불러와서 얘를 가지고 와서 얘는 팩터 이미지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엑소멀 얘를 그냥 팩터로 만들어 볼게요. 튀어나온 느낌이죠. 자, 일단 세이브 해지 JPG로 나무 어디 갔노? 우드 벡터 우드 노멀. 브릭으로 좀 바꿔놓고, 자 일단은 여기다가 맵 제너럴 노멀 범프를 펌프 맵에다가 연결해 주고요. 자, 맵 제너럴 피트 맵을, 자 일단은 얘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우드 브릭. 자, 얘를 가지고 와서 여기 노멀에 연결해 주면 얘가 노멀 맵인지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런 다음 렌더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만 렌더하면 된다 그랬죠. 이걸로 바꿔서 자, 이렇게 갖다 놓고 렌더. 보면 조금 티 난다 맞죠? 조금 아주 조금 티가 나는 것 같아. 수치를 지금 보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티가 나는 거죠. 수치를 좀만 더 높여서 펌프 맵의 수치를 높여줘야 되죠. 1.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원래 표면이 매끈하던 애들이 이제 이런 데가 보면 좀 튀어나와 있는 느낌을 낸다 맞죠? 이런 것들. 저것도 맵이 너무 작아가지고 큰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얘를 좀 바꿔볼게요. 자 여기에 얘를 아까 줄로 들어갔던 우드 노멀 맞죠? 오버라이드. 자 우드 줄로 이렇게 들어간 형태로 바꿨어요. 바꿔보니까 확실히 줄은 효과가 많이 난다 맞죠? 같은 위치에 같이 들어갔던 애들이니까. 이런 거는 컬러만 좀 바꿔줘도 그 느낌을 좀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를 그냥 끊어버리고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색깔만
하면 좀 뭐 이런 형태로 바꿔놓고 자, 렌더링을 해보면은 그러면 훨씬 잘 보이긴 하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이제 만들어져 있던 애들을 좀 더 꾸며가면서 내가 원하는 질감이 나게끔 해서 수정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 매티리얼 에디터에서 일어난다는 거.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이 프리셋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내가 어떤 부분들을 어, 선택하고 그 부분에서 어떤 수정을 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계속 수업하도록 할게요.